안녕하세요.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법무사 개업, 정상과 비정상입니다. 법무사 시험을 합격해서 법무사가 이제 되면 이제 뭐 취업과 개업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개업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개업에 정상적인 방법과 비정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저도 역시 그랬지만 법무사 사무실을 일단 차려야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할 것인가, 좋은 자리를 찾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해서 자신만의 사무실을 갖고 이제 거래처를 이제 확보해야 되니까 뭐 여기저기 열심히 영업도 다니고 또 사람도 만나고 열심히 업무도 배우고 일도 하면서 이제 본인의 사무실을 이제 계속 꾸려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래처가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면 이제 직원도 이제 하나씩 뽑고 뭐 이러면서 이제 본인의 사업을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의 법무사 개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또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법무사가 되고 나서 이제 초창기죠. 아무것도 모를 때. 근데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화가 와서 이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무슨 뭐 사무장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와서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제 본인이 사무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사는 없는데 이제 본인이 사무실을 그냥 차린 거죠. 그리고 법무사님이 저희 사무실로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법무사가 오고 이제 이름을 빌려주는 거죠. 이제 간판에 이제 본인의 이름을 쓰고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모든 접수를 하지만 그 사무실에 뭐 출근을 하거나 뭐 딱히 뭐 그럴 이유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운영하는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간의 비용을 법무사에게 주고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서 본인들이 업무를 다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뭐 또 경험한 일인데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 와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본인은 이제 뭐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뭐 많은 거래처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벌고 그래서 뭐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 본인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법무사 자격증을 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법무사의 이름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에 자격증을 빌려줘서 사무실을 만약에 운영을 할 경우 이 거래처가 법무사의 거래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내가 운영하는 사무실은 아닌데 이름만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무사는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이 그 사무실에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나중에는 본인은 거래처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본인 사무실에서 그 사무장의 의존도가 커지게 되면 본인 사무실인데 사실 본인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갑과 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사 본인은 거래처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무장이 들어와서 만약에 사무실의 운영 비용을 부담한다면 법무사는 본인이 사무실이긴 하지만 본인이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본인이 사무실을 이끌어 나가서 사무실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지 나중에 본인의 거래처도 생기고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텐데 만약에 그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무실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이제 뭐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뭐 거래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 운영 비용을 딴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나중에 뭐 거기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법무사로서 또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본인이 처음에는 조금 거래처가 부족하더라도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사무실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한다면 나중에는 본인이 스스로 만든 사무실에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로서의 자긍심도 가지고 또 열심히 또 업무를 수행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사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초반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들을 꼭 이겨내시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무실을 만드셔야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무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좀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법무사를 이용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법무사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하고 법무사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무실을 오시고 연락을 하시는데 법무사를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사를 분명히 찾으시는데 왜 법무사를 직접 만날 생각을 안 하시고
사무장을 만나서 업무 처리를 하시는지. 예, 국민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무사 사무실을 당연히 이용하신다면 법무사를 직접 만나셔야 돼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을 갔는데 법무사가 없다거나 예, 그런 비정상적인 사무실은 가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법무사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처가 법무사의 거래처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사를 만나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법무사를 만나게 되면 법무사님의 거래처가 되겠죠. 거래처를 사실은 넘겨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무사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무사를 직접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무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꼭 하시고 예, 업무를 진행하시고 맡기셔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무실을 개업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법무사를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이익이 되는 방향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무사를 개업하시려는 많은 법무사님들도 처음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예, 정말 전화가 많이 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초반에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보면 정말 소탐대실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예, 정상적인 사무실을 내 사무실을 내가 꾸려서 나가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법무사님들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셔야 되고 국민 여러분들도 법무사 사무실에 오셨을 때는 당연히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업무를 진행하셔야지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